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2월 17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수원 KT가 격돌하는데요. 오늘 이 경기를 데이터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서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시즌 전체의 거대한 창과 방패 구도를 보고요. 두 팀의 엇갈리는 최근 분위기, 그리고 맞대결의 핵심이죠. 4쿼터의 진실을 파헤쳐볼 겁니다. 여기에 벤치 싸움까지 더해서 최종 예측까지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시즌 기록으로 보는 창과 방패. 이 두 팀이 시즌 내내 보여준 농구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와, 이 숫자 보세요. 33.9%. 이게 바로 수원 KT의 3점슛 성공률입니다. 리그 전체 1위고요. 정말 날카로운 창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외곽포가 평균 77점이라는 막강한 득점력의 엔진인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보면요. 창끝이 좀 무딥니다. 3점 슛 성공률이 28.3%. KT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나죠? 이러면 사실 정면으로 화력전을 펼치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5.6%포인트. 두 팀의 3점슛 성공률 격차인데요. 와, 이 정도 차이면 경기 양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딱 놓고 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KT는 외곽에서 활을 쏘는 고효율 양궁농구, 그러니까 공간을 넓게 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쓰는 거고요. 반면에 가스공사는 2점이든 3점이든 좀처럼 터지지 않는 약간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스공사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이에요. 보세요. 경기당 턴오버가 단 0.6개. 이게 리그 최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정말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KT는 어떨까요? 경기당 1.6개. 턴오버가 꽤 많죠? 스스로 공격 흐름을 끊어먹는 경우가 잦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스공사는 이 안정성에다가 자유투 성공률이 무려 75.2%예요.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대가 파울을 하면 거의 무조건 득점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이렇게 차곡차곡 점수를 쌓는 아주 짠물 농구를 구사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시즌 전체의 큰 그림을 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최근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팀의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 에너지를 한번 들여다보죠. 솔직히 두 팀 다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아요. KT도 최근 10경기 4승 6패니까요. 근데 가스공사는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 정말 처참한 성적이죠. 그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선수들 체력이 다 방전되면서 자랑하던 수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심지어 홈에서 삼성한테 크게 지면서 홈 2점도 사라졌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82점이나 됩니다. KT의 최근 평균 득점이 79.4점인데 수비가 공격을 못 따라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두 팀이 직접 맞붙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세 번째, 맞대결 기록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여기서 아주 일관된 그리고 끈적끈적한 패턴이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승부는 항상 4쿼터에 갈린다는 겁니다. 보세요. 142.75점. 이게 4번의 맞대결에서 나온 양 팀의 평균 합산 점수입니다. 각자 시즌 평균 득점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기만 하면 경기가 아주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치열한 수비전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에 주목해 주세요. 가스공사가 1쿼터에는 평균 22.5점을 넣으면서 기세 좋게 출발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 4쿼터만 되면 평균 득점이 13.2점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럼 KT는 반대로 어떨까요? 4쿼터에 평균 19.2점을 몰아칩니다. 승부처에서 오히려 힘을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클러치 능력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순간에 해결해주는 능력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거예요. 가스공사가 경기 내내 리바운드를 평균 40.8개나 잡아내면서 골밑은 지배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이 확 무너지면서 턴오버를 10개나 쏟아냅니다. 결국 이긴 경기를 스스로 내주는 셈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죠. 1월 26일 경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승패를 가른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건 바로 벤치의 무게감 차이였습니다. 이때 KT는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이 경기를 그냥 지배해버렸습니다. 힉스가 나와서 18.8점, 또 김선영이 10.8점을 보탰어요. 이 둘이서만 거의 30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난 지원 사격이죠. 그런데 가스공사는 어땠을까요? 주전인 발랑겔이 12.5점, 라거나가 11.5점 이렇게 분전하는 동안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의 득점 지원은 놀랍게도 0점이었습니다. 단 1점도 없었어요. 심지어 주전 가드인 정성우 선수가 치명적인 턴오버를 3개나 기록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이번 경기에 대한 최종 예측, 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제시한 언더오버 기준점은 155.5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확인한 두 팀의 맞대결 평균 점수는 142.75점이었죠. 여기에 두 팀 다 최근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까지 더하면 글쎄요, 155.5점은 꽤나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분석이 가리키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확률이 높은 메인 선택은 155.5점 기준 언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브 선택으로는 수원 KT의 마이너스 2.5점 핸디캡 순위를 예측합니다. 물론 이 분석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입니다. 아시겠지만 스포츠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경기 직전에 나올 수 있는 부상자 정보나 최종 로스터 같은 것들은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